자, 이제 일관성 있게 풀어봅시다. 일관성. 문제풀이에 대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시간을 단축해주기 때문에. 자, 일단 박스에서는 뭐 보기로 했다, 우리? 토픽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토픽은 주제문에서 말하는 그 토픽하고 많이 다르죠. 얘는 뭘 보기 위함이다? 박스에 있는 그 끝문장과 첫 번째 단서를 찾기 위함이다. BC의 첫 문장. 우리는 모든 지문을 두 개로밖에 안 나누죠. 이렇게 첫과 끝으로만 나눕니다. 왜? 연결성이라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이니까. 바로 앞 문장하고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박스에서 토픽을 보면 역시 다윈이 아주 정확하게, justly는 정확하게 해요. 또 단지 하지 마시고. 다윈이 정확하게 데디어를 관찰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한번 해보자. 이제 해석 실력인데,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말이 스트러글링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러글링 한다는 소리입니까? analogous. analogy는 무슨 뜻이죠? analogy. 아날로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날로그는 원이죠, 원. 즉, 잘라놓으면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단위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무게와 키 동시에 나타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비슷한 단위만 가능하죠. 아날로그는 비슷한 단위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시, 분, 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likeness예요. 유사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스트러글이 중심이에요, 유사성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저기서의 스트러글은 유사성의 반대말로 해석해야지. 또 투쟁 이러지 마시고 다름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그러면 저 박스를 해석해보면 핵심 키워드는 analogy,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스트러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누가 핵심이에요? 단문 해석이니까. SS를 얼마나만큼 잘 이해하냐의 문제지. SS에서 앞에 게 주절이죠.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는 비교 구문입니다. 누가 핵심이다?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죠? 비교가 핵심이에요, 주절이 핵심이에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주절을 설명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은 여기가 부수적인 겁니다. 이것만큼.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이 아니에요. 그는 키가 서장훈만큼 크다고 말을 하면 서장훈이 핵심이 아니야. 그가 키가 크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이다? 두 개의 유기물체 사이에서의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봐야겠지. 대조로 봐야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투쟁하고 끝내지 마시고 차이성에 대한 이야기다. 차이성. 차이성과 동일성은 수능에서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만큼 많이 나옵니다. 긍부정만큼 많이 나와요. 차이성과 동일성.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뭐다? 차이성이다. 그러면 끝문장에 뭐라고 나왔죠? having. 끊어져 있죠? 주어로 보면 안 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당연히 두 오거니즘 이렇게 말한 거죠. 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근데 역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needs, 그 다음에 똑같이 추구,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라이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차이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라이벌 또는 스트러글, 투쟁. 동일성, 똑같은 구조물을, 그러니까 똑같은
needs 똑같은 아브젝트를 추구하는 애들은 라이벌이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차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일하면 싸울 일이 없어. 아니 뭐죠? 차이성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욕구, 같은 추구, 같은 욕구와 같은 추구를 하면 라이벌이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 이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성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 같은 욕구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데이와 이 데이와 이 데이가 다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함을 가지고 있는 데이입니다. 동일성. 동일한. 그죠? 여기서는 안 좋은 거죠. 계속 싸우니까. 자, 그 다음에 B, C 속성으로 가보죠. 자, B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주절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주절을 봤더니 데이가 나왔죠. 얘네들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벌써 끝났네. 함께 살 수 있어요. 싸우질 않아. 근데 그네들이 얘는 봐봐. 여기서 데이가 여기서 동일성을 갖는 데이인지 차이성을 갖는 데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가. 편안하게 사는데. 싸우지는 않아. 싸우지는 않은데 조건이 붙었죠. as long as는 조건이죠. 뭐뭐 하는 한. 자,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은 안 싸워. 그러면 여기서 데이는 동일성을 갖는 데이예요. 싸우지 않는 차이성을 갖는 데이예요. 동일성을 갖는데 원래는 싸워야 하는데 그 조건이 리소스가 훨씬 더 많으면 안 싸워도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싸우는 애입니다. 원래는 싸우는 애야. 그런데 같은 조건 봐봐. 대조죠. 이럴 때 안 싸울 때 조건, 싸울 때 조건. 근데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애퍼타이트가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는 그러한 정도까지 증가하게 되면 얘는 앞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서치죠. 순서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서치죠. 그 정도의 양을 가져버리면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애예요. 얘네들은. 스트러글을 할 수밖에 없는 애예요. 얘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첫 문장. 첫 문장이 꽤 길었네. B는. C의 day는 뭔지 한번 봅시다. as 뭐 하기 때문에 they do not feed in the same manner. 끝났죠? 이 day는 어떤 day야? 동일성이 있는 day야? 차이성이 있는 day야? 똑같지 않은 애예요. 얘는 차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애입니다. 차이성. 얘는 차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싸울 필요 없는 애예요. 그러면 C는 5번하고 박스하고도 이어지지 않고 B하고도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네. 그죠? B는 근데 봤더니 different. 앞부분에 대한 역적. 자, 수능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역적은 어쨌든 간에 기본 컨셉이 앞 내용 부정이에요. 대조는 두 개의 차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차이성. A가 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을 부정한 것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마치 뭐처럼 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어처럼 역접도 however를 안 써도 돼요. 특히나 역접. 그죠? 우리가 rare를 보고 낫으로 인식하잖아. other than을 보고 낫으로 인식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다릅니다. 만약에 코이그지스팅 하는 인디비주얼이 다른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조를 보여주죠. 얘하고는 특성이 다르다.
다른 애로 넘어갔습니다. 역접. 앞 내용, 얘는 역접보다는 대조가 좀 더 어울리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존재하죠. 아무튼 차이성입니다. 차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차이, 다르다. 얘는 동일한 애, 그 다음 뒤에는 차이니까 당연히 동일성과 차이성, 동일함과의 다른 애들이 나와야 되니까, 다른 점. 다른 점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두 가지의 어거니즘 중에 서로 차이성을 갖고 있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애로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러면 A번의 덴티스트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걸로 풀어도 돼요. 지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내가 원래는 B하고 C를 찾는 게 맞는데 내가 1번이 안 찾아지면 2번, 3번을 강하게 잡아도 되니까. 근데 덴티스트는 너무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A번에 있는 저 첫 단어 덴티스트를 보고 빨리 끝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죠. 근데 B 끝은 이미 얘하고는 안 맞으니까 C 끝이 얘하고 맞을 확률이 너무 높죠. C를 봤더니 맨 나오네. 인간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C하고 A는 명확하게 잡아지네요. 여기하고 여기는 명확하게 잡아지네요. B가 박스하고 맞냐 안 맞냐의 차이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의 1번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여기에 2번을 찾으시던가. 2번 확인하셔도 된다. B의 끝하고 다릅니다 하고 진짜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C도 좀 명확하게 맞지. 됐죠?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데이의 속성 파악하는 거다. 똑같이 데이 나왔지만 다 같은 데이가 아니었죠. 하나만 같은 데이였고 이 데이는 다른 데이였습니다. 그죠? 같은 대명사도 다른 물건을 지칭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독성을 한번 읽어보니 내용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죠. 시험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어진 박스에서는 어쨌든 간에 두 사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A와 B. 그게 같아버리면 안 좋은 영향, 그죠? 싸우죠. 전쟁이 일어나요. 두 개가 욕구가 똑같으니까. 이게 두 가지의 투 오거니즘, 우리의 유기체들이 두 종류의 유기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욕구나 추구하는 게 같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다르면 안 싸워도 된다. 서로 다르면 그죠? Do not lead the same kind of life를 살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로 disturb 할 일이 없죠. 서로 방해할 일이 없습니다.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이제 여기서 보여준 거지. 대조로 이렇게 앞에 것은 이렇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quite different 다른 경우가 있고 요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문입니다. 요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박스하고 B번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거 서로 싸우는 거 하지만 서로 다른 경우는 they 싸우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인간도 그러하다. 똑같은 법에 여기서 submit은 굴복하다예요. 쉽게 말하면 그의 말에 순종하다. submit은 제출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종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복종. 내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submit. 내가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고 삽니다. 어디에? 똑같은 법. 인간도. 근데 똑같은 시티에서 different occupation, 직업 나왔죠? occupation이 직업이죠. vocation, 직업이죠. career, 직업이죠. 똑같은 직업, 근데 다른 직업이다. 같은 도시의 다른 직업. 예를 들면 덴티스트하고 psychologist는 다른 애 아니냐. psychiatrist, 심리학자죠. 덴티스트하고는 다르지 않냐. A하고 B 차이성 보여주는 겁니다. 동일성 바뀐 다음에 차이성
차이성, 예를 들어준 거 인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개가 차이성이다. 끝났죠? B번 같은 특성의 지문들이 꼭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두 개의 차이성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같은 단락에 앞에는 1번, 뒤에는 2번. 이렇게 이런 애들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however나 또는 inner contrast를 찾는데 however contrast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니까. 앞의 내용은 이제 다릅니다. 뒷 내용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낫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낫으로 보는 것처럼, 그죠? 단어가 보이지 않아도 앞 내용을 그대로 다릅니다. 앞 내용과 뒷 내용은 다릅니다라는 단어. 이 표현 조금 잘 잡아두면 좋겠죠? 자, 마지막 요약 한 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다 풀어졌죠? library.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는 이 두 개 중에 얘다. 그래서 얘로 가야 된다. 1번. 라이벌리 관계는 결국에 전쟁이 터지는 거다. 그 다음에 다른 스피시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와 사뭇 다르다. 그래서 뒷부분은 긍정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서로 다른 종류가 데이다. 됐죠? 이렇게 요약 한 번, 두 번 잡으시면 됩니다. 데이가 겹치기 때문에 어차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야. 앞에 있었던 명사를 데이로 받을 때 그 데이가 앞 데이와 또 다른 데이가 나왔을 때 이걸 너희들이 분리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본인도 겪었던 얘기겠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니네들이 써봐 하고 문제 출제한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man 붙잡아가지고 예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man에 대한 덴티스트. 여러분들 혹시 연역법 아시죠? 연역법. 국어에서도 배웠을 것이고 수능에서 논설문, 영어 논설문은 다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뭘로 잡아줍니까? 대전제를 깔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때 나오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동의어로 봐요. 알겠죠? 이걸 우리는 유사동의어라고 합니다. 즉, 큰 일반적 전제에서 부분으로 빠질 때. 일반적 전제에서 직업이라는 occupation이라는 단어에서 덴티스트로 빠질 때. 그죠? 그거를 동의어로 잡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전체에서 부분으로 빠질 때. 거의 예시에 가깝습니다. 예시. 근데 그 단어가 예시라고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유사동의어다. 이 단어는 소크라테스는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한 동의어로 쓰인 거다. 그죠? 그렇게 연역법적 추론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순서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알면 순서도 중요할 뿐더러 대입 파악에서 시간을 줄여줘요. 여기서부터는 읽어 말아. 안 읽어도 어차피 내용은 얘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리고 콤마 찍고 또 나열. 이순신도 죽었다. 안 읽어도 되잖아. 대입 파악에서는. 맞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패러렐의 뜻이 뭡니까? 패러렐. 패러가 1이라 그랬어요. 제가 1. 공통, 평등, 평행.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평화로 쓰였죠. 평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쓰인 거죠. 평화. 그죠? 영어 단어라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선 평화의 개념이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덴티스트하고
이 사이치아트리스트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니까. 6번 가보죠. 자, 문제풀이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 우리는 토픽을 잡자.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은 똑같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그죠? 자, 여기 이제 연역법적 추론이에요. 연역법적 유사동의어는 매우 이런 데서 정말 잘 써먹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었지만, 그죠? 정의 내릴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이 단어가 이 단어 아니야? 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걸 본능적으로 이제 본인은 그걸 눈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게 좀 보여있는 편이에요. 잘 보여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요것도 조심하시고, 어디에 의존한다? 바로 이거다. 문화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문화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가 전체를 갈아엎지는 않을지언정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화란 게 뭐냐? 또 레들리는 준비하지 마. 준비가 아니라 쉽게야. 레디 푸드를 가져다가, 그죠? 마트에서 이미 만들어진 밀키트를 레디 푸드라 그러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쉽게 요리할 수 있게, 이 말이야.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쉽게 그 로봇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삶 속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문화다. 여기는 거의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무슨 단어냐고, 이게 말하는 게 뭐고, 이게 말하는 게 뭐냐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연역법적 추론에 의하면 이 문화를 그 다음 아래 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단어가 돼야 되냐고. 이거는 너무 많이 갔잖아. 너무 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로 간 거예요. 사양과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이게 how, 이거에 대한 답이 되지. 얼마만큼 쉽게 받아들이냐는 문화 차이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문화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한쪽은 쉽게, 한쪽은 어렵게. 그렇게 해야 증명이 되잖아. 얘네들이 매우 다르다. 뭐에 있어서? 그들이 얘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뷰는 사실상 어세트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 동의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지. 사람들이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뭐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동서양의 문화 속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로봇을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C로 갈 수밖에 없죠. 1번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그죠? 늘 끝부분 또 이제 맞춰봐야지. C의 끝부분 맞춰보면, 얘는 부정어가 아니죠. 병렬구조. 쉽게 말하면 추가죠.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재팬은 경제적 니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B가 핵심이죠. 걔네들은 이거를 뿐만 아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문화적 성향도 있습니다. 문화적 성향. 재팬에 대한 연역법을 또 적용하면 뭐야? 재팬의 문화 중에 종교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80%의 사람이 practiced, 또 연습하지 마시고 이걸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종교에서의 실천이라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한 이 신토라는 종교는 바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애니미즘. 그러니까 동서양이 다름을 딱 보여주고 있죠. 그걸 일본으로 잡은 거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첫 등장이고, 이게 두 번째 등장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얘는 첫 등장, 얘는 두 번째 등장. 동서양에서 큰 틀에서, 그죠? 큰 대전제에서 또 이 밑으로 또 빠진 거잖아, 재팬. 그 재팬이 두 번째로 신토라는 종교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걔네들은 인간과 사물을 동일시 봐. 그러니까 서양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결과, 신토라는 결과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은 얘와 얘를 스피릿이 있다라고 본 결과죠. 그러니까 로봇을 잘 받아들여요. 어떻게? 컴패니언, 나의 동반자. 됐죠?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도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로버트는 이제 스프레드, 점차 확산되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 양태라고 하죠. 우리가 뭐뭐함에 따라. 이런 A가 일어남에 따라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디그리는 정도입니다. 그죠? 어떤 나라가 로봇에 있어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도, 여부는, 가능성 여부는 바로 will depend, 문화에 달려있다. 즉, 그 문화라는 말은 얼마만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예시, 그죠? 연역법적 추론으로 동서양 문화를 비교를 해줬고, 매우 다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다시 재팬. 재팬은 not only A뿐만 아니라 B가 핵심이니까 cultural predisposition, 성향을 갖고 있다. 그 성향이라는 것을 신토로 다시 또 연역법적으로 동의어 잡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의어가 그냥 동의어가 아니라 유사 동의어니까 연역법적 동의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보다 그 밑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신토라는 게 나왔고, 그죠? 신토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신념을 지니고 있죠. 바로 애니미즘. 그리고 그 애니미즘을 계속적 용법으로 가져갔으니까 이 애니미즘 전체로 본 거죠. 얘네들은 and이시죠.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hold,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거? 동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은 전부 다 영원히 있으니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 문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로봇을 캠페인으로 as 사실상 진짜 컴패니언, 나의 동반자로 본다. 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나오네요. 뭐보다 더 서양 문화 차이점. 서양 문화는 로봇을 그저 soulless로 보니까, 그저 기계로만 보니까 동서양의 차이가 딱 분명하게 나오죠. 이게 지금까지 순서였습니다. 자, 물론 숙제를 다 해오셨겠지만 순서가 1학년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교재에 나와 있는 수능은 예시가 적어요. 쉽게 말하면 고3은 이 모든 단원마다 10문제씩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잠깐만 진짜 빠르게 45분이니까 1교시 끝날 때까지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 키포인트만 하나씩 잡고 끝낼게요. 그냥. 그죠? 뭐 문제 풀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론 정리만 조금 할게요. 1번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라이크니스 아니었죠. 여기는 유사성 말하는 게 아니야.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얘와 얘는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현실과 허구니까 이야기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설과 현실 세 개인데 이거 원으로 줬다. 그래서 이 원을 가지고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로 이거지스팅 유사동의어죠. 유사동의어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죠? 현실 세계는 그저 이론상으로 봤을 때 무한한 혼돈은 내가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변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게 사람의 머릿속을 통해서 인식이 되죠. 이것이 과정을 거치면 이야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하듯이 이거를 그대로 휴먼 마인드, 인간의 머릿속을 내재된 특징이라고 잡은 거야. 유사동의어 잡을 줄 알아야겠죠. 유사동의어 잡을 줄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개인은 개인마다 다 부여받은 다른 인도 부여하다, grant 주다, bestow
기부하다. 어쨌든 간에 주다라는 느낌이에요. 인간은 부여받은 이 내재적 퀄리티 때문에 나의 개인의 특성, 이 마인드 말하는 겁니다. 마인드. 이 마인드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인드. 자, 선생님이 첫 문장, 끝 문장과 첫 문장 딱 이을 때 주절부라고 했어요. 주절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어가 더로 바뀐가? 됐지? 이게 관사편입니다. 순서에서의 1번은 관사편입니다. 관사. 관사면 어에서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쉽게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푸사구라도 잡아놓는다. 알겠죠? 그냥 1학년 모의고사처럼 내지는 않겠죠. 설마. 요 부분 잡고 그 다음에 그죠? 현실 세계 그 다음에 더 마인드 잡고 이거를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요거는 추가라 그랬어 선생님이 역접이라기보다는 대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러는데 독자의 부분에 있어서 독자가 마주하는 세계는 그냥 인간의 휴먼 마인드가 아니라 어서의 마인드죠. 그래서 그때는 another consciousness가 결국엔 뭐다? 누구의 동의어다? 마인드의 동의어입니다. 정신세계. 또 다른 정신세계가 필요하다. 즉 개인, 인간이 있는 개인은 인터프리시야. 내가 해석을 해내면 돼. 근데 책을 읽는 허구의 세계는 허구의 세계에서만큼은 다른 마인드가 있다. 그게 누구다? 얘다. 이렇게 하고 끝났죠? 그래서 관사, 1번에서 말하는 이 관사라는 것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을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언어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author로 잡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지시사. 이제 병렬 쪽이죠. 병렬 쪽. 자, 봐봐. 쌤이 병렬은 어느 정도까지를 병렬로 보라고 했냐면 병렬은 결국에 같다의 개념이에요. 같다. 근데 오히려 역접과 대조는 뭔가 different, 무슨 뭐 but, however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오히려 그냥 같은 형태는 눈에 안 보일 때가 좀 덜어 있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 자, 이것도 연역법인데 잘 봐요. 어차피 according은 참고사항이니까 여기 RM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자, 이제 강조로도 되어 있지만 자, increasing price가 일단 대전제예요. 여기서는 가장 상위 개념이야. 그게 유발하는 거야. 결과를. 그리고 이거를 연역법으로 그대로 예시를 들어주려면 결국에는 자, 가격이 오르는 게 세금만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해서 소크라테스만 있겠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원인을 텍스로 잡은 거야. 이게 눈에 보이면 되게 유리하죠. 이 유사동의어라고 해서 상관은 없지만 연역법적으로 전제를 깔아주고 그죠? 가장 큰 대입학 가장 큰 의미를 깔아주고 그 밑으로 텍스를 깔아준 다음에 그거로 인한 이거 and so 그로 인한이라고 했죠. 그로 인한 so는 앞내용이니까 여러분 so는 앞내용 받는 거 아시죠? So am I, so do I. 앞내용을 받았어요. I think so. 앞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그 뒤에 병렬 구조, 드라이브까지 똑같죠. 이게 보이면은 이제 이게 문장의 구조가 빨리 보이는 거지. 병렬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세요. 야, 그거 눈치로 푼 거잖아. 대충 푼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이 무식한 년아. 우리가 이런 거를 연역법적 병렬이라 그래. 이렇게 딱 얘기해 주라고. 눈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은.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게 왜 눈치입니까? 영어의 구조를 보는 건데. 그죠? 눈치로 푼 게 아니야. 이 무식한 거사. 그죠? 내가 연역법적으로 봤을 때. 즉, 얘가 상위 개념, 그 다음에 하위 개념. 소크라테스가 나왔는데 구조는 똑같아야 돼. 그렇다고 같은 단어를 쓰진 않으니까. 여자친구를 애인으로 바꾼 거야. 이 무식한 거사. 얘기를 해주셔요. 연역법적, 그죠? 병렬 구조를 우리는 그대로 봤다. 그래서 앞에 것과 뒤가 예시일지언정 구조는 똑같이 쓴다. 그래서 드라이브, 결론을 지었다. increasing price가 드라이브, 이끌었죠? 이런 결과를. 텍스로 인한 가격의 증가가
이런 결과물로 이끌었다. 이것도 똑같죠, 구조. 이거는 눈치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이걸 보라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얘들아, 주제문을 잡고 예시를 쓸 때는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야. 보라고, 공부하라고. 네가 쓸 수는 없지. 내가 널 쓸 수는 없으니까 간접 쓴 거를 내가 시험 문제를 낸 거라고, 이 글 쓴 사람이. 이게 출제하는 사람이. 볼 줄 알으라고. 우리 너 글 쓸 때, 대학 가서 글 쓸 때 이렇게 써. 예시도 이렇게 써야 돼. 그렇다고 같은 단어 쓰면 안 돼. 그걸 잡아준 거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거에 의해서, 그 텍스에 의해서 얻어진 그 돈을 이제 뭐라고 잡을래? 그죠? 설명된 거. 앞부분에서 설명된 거. 즉, 문장으로 돼 있는 거. 문장으로 돼 있는 걸 한 단어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앞뒤 단어를 연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죠? 맨날 숙제 잘해오고, 수업 잘 듣고, 그녀의 열정.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린 텍스트로 받은 거다. 요 단어, 세금을 통해서 얻어진 그 돈을 그린 텍스트라고 잡은 거다. 요거 볼 수 있냐? 지시사다, 지시사.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얘는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텍스를 잡은 것을 그대로 봐봐. 여기도 그대로 연역이니까. 그 텍스가 정부에 의해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예시로 잡았잖아. 예시로 잡았으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 정부로 잡아야 돼. 어디에 직면한? 매립 가격. 뭔가 지금 비용이 막 들어가. 그런 도시는, 그런 정부는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텍스를 매길 수 있죠. 텍스 나오잖아. 텍스를 매긴 그거에 대한 결과, 예시의 결과, 이런 게 오히려 어렵다니까. 이 더 리절트를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될 것 같거든요. 딱히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보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야? 병렬구조 보라고 이렇게. 이 예시의 결과물인 걸 알겠냐? 이거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 결과가 결국에는 긍정, 리사이클이 증가되더라. 좋지 않냐? 그리고 careful attention도 얻게 된다. 이렇게 본 거다. 알겠죠? 2번 병렬. 병렬이라는 것은 눈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구조를 보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뭐였어요?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척도이다.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이다. 이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 본 거야? 이 feel을 뭘로 본 거야? feel이 주장이야? 선생님, 제 느낌에는요, 이게 내 주장은 아니잖아. 이거를 가정으로 본 거예요. 가정을 세웠으니까 통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네가 느끼는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인타이틀,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느끼고 살아. 근데 그건 가정일 뿐이고 그 가정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 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역접을 not을 안 줘도 된다. however 안 줘도 된다. over, 지나치려다가 살짝 본 거잖아. 즉 간과한 거라고. ignore 한 거라고. 무시한 거라고. 이런 가정은 우리가 많은 것을 무시하고 살게끔 만들었네요. 라고 앞 내용을 전부 다 통념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얘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다? 밑에 예시입니다. 얘는. 설마 예시로 나왔겠나? 자동차 나왔겠나? 아니죠. 벌써 구조가 콤마, 콤마, 콤마. 잘 보세요. 통념 다음에 뒤집었으니까 그 다음은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통념 다음에 이거인 줄 알았지만, 자, 근데 벗은 지금 이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이 주장이고 그 다음이 예시예요. 그러면 예시도 뭐야? 주장하고 병렬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면 딱 문장을 봐도 얘들아,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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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밑으로 와봐. 콤마, 콤마, 콤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just에서 얘와 마찬가지로 여긴 예시잖아. 그럼 누가 뒤냐? A하고 C 중에 누가 뒤냐 이거야. 이게 왜 눈치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야, 이거는. 그리고 그 평가하는 사람은 주장을 해도 예시를 쓸 때는 똑같이 써야 돼. 구조 똑같이 써야 돼, 병렬로. 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고. 그러니까 C가 예시고 A가 주장이야.
그리고 B는 통념이고. 통념을 뒤집어는 단어를 however나 이런 걸 안 준 것 뿐이야. 이거 안 줘도 되잖아, 솔직히. 앞 내용을 부정만 하면 역접이잖아요. 그죠? 통념은 대조하고 다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차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앞 내용을 부정해버린 거야.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네가. 네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다만 정도가 좀 다를 뿐이야. 마치 뭐하고 똑같아? 자동차가 전부 다, 그래, 머세데스 벤츠하고 모닝 차하고 똑같이 차야. 다만 정도가 다른 것 뿐이야 라고 주장하고, 그걸 뭘로 보여준 거야?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 다 똑같아. all exist야. 다 가지고 있어. 다만 우리는 여기서의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이거에서의 차이는 좀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아. 요게 3번. 마지막 4번은 뭐? 정리는 다 했으니까. 4번은 뭐? 첫 등장. firm. 뒤집어지는 거. 물론 방금 앞에서도 뒤집어지는 건 했어요. 통념에서 역접으로 넘어가는 건 했어. 여기서 덮어지는 건 뭐야? 여기가 이제 정답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 수능 문제 34번, 33번을 푸는 걸 봐도 명사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이거에 대한 정보 처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까처럼 day 나올 때 여기서는 ship making, ship building이 나왔지만 그 ship building이 나중에 뭘로 갑니까? 여기는 투자 회사잖아. 여기다가 투자하겠다. 근데 걔를 뭘로 바꿔요?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꿔버리죠. 얘가 소비자가 되고 나는 투자를 어디다 하겠다? 스틸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예시, 여기를 두 번째 예시. 근데 소비자로 바뀌었을 때 shipbuilding을 shipyard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명사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하고 여기는 예시가 다른 예시인데 그래서 넘어갈 때 now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넘어갈 때 now.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잖아. yes. 또 yes를 응 하지 말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양보절로 해석했잖아요. 이번 수능에 출제된 게 yes거든. 그런 것처럼 now도 넘어갈 때 쓰는 거야. 예시 두 번째로. 그리고 여기가 예시 첫 번째로. 그래서 예시 첫 번째는 어디서 끝나? 추가 역적. 가장 핵심이 얘와 얘였죠. 그래서 두 번째 low cost, 세 번째 nearby. 이것은 뭐였다? 내가 shipbuilding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핵심 투입이었다. 알겠나? 첫 번째 예시. 그리고 이제는 자 그만두고 boiling down.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boil down. 이렇게 펼쳐 드릴게요. 자, 거기에 만약에 스틸 회사가 있으면 나는 할 거야. 근데 만약에 otherwise 스틸 회사가 근처에 없으면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스틸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shipyard는 소비자가 돼. 그래서 경우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예시 두 가지를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얘와 얘로 나오죠. 그리고 assume that shipyard가 커스텀으로 바뀐 것은 예시 두 번째라고. 알겠죠? 핵심은 벗이 추가였다. 누구의? 주어진 문장에서의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에서는 shipyard가 단어가 바뀌었지만 동의어입니다. 조선업이 두 번째 커스터머로 되는 예시. 그랬을 때는 결과물이 두 개가 나온다. 그 두 개가 good, bad. 됐어요? 이걸 본 거다. 첫 번째 시작부터가 예시였습니다. affirm. A firm은 예시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문장 삽입으로 넘어갈게요. 쉬었다가